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재, 폭발 사전 예방 조치를 개선했습니다. 금속을 녹여서 붙이는 것을 용접, 잘라내는 것을 용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작업 시에 튀는 그 불꽃으로 인해서 화재 폭발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관리 감독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또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화재 폭발 확산 방지 방안입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용접이나 용단 작업 시 가연성 자재의 불꽃이 인화돼서 대형 사고가 다수 발생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필요한 양만큼의 그 가연성 물질을 두고 작업을 하며 화재 감시자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로서 공정안전보고서 PSM,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의 제출 대상 화학물질의 규정량을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독성이나 위험도가 높은 물질과 낮은 물질을 다시 평가를 해서 규정량을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내용을 보시면 PSM 제출 대상 주요 대상 업종은 석유 정제, 비료, 농약 업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PSM 대상 유해 물질별 규정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줄 친 내용 중에서 그 붉은색 줄을 보시면 그 양이 많이 줄어든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일수록 유해 위험도가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배경 사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2000년도 4월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고 모습입니다. 용접 불꽃이 우레탄 폼, 여기 샌드위치 패널에 옮겨 붙어서 38명이 사망을 했고 1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레탄 폼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먼저 그 이소시아네이트라는 물질과 다카 알코올을 반응을 시키면 우레탄 결합을 하면서 기포가 생기고 부피가 팽창하는 고분자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고분자 물질이 우레탄 폼이라고 부르는 우레탄 수지입니다. 둘째, 현장에서는 발포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그 두 물질을 혼합해서 필요한 곳에 바로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주로 틈이나 공간을 메워주는 충진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우레탄 폼은 가볍고 단열성이 좋고 또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건축용 자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녹아서 가연성 액체로 변해 화재가 확산되기 쉬운 물질로 변할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등 맹독성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매우 위험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 사망자는 화상보다는 그 질식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의 배경과 사례는 2015년 울산의 화학회사 폐수 저장소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불꽃이 내부의 메탄가스에 옮겨붙어 폭발한 사고입니다.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보통 메탄가스는 화학공장에서는 폐가스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곳의 폐수 저장소에서는 유기물의 그 부패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밀폐 장소에 축적된 그 메탄가스는 공기와의 적절한 혼합으로 폭발 범위의 그 농도 상태가 되면 용접 불꽃과 같은 그 점화음만 있으면 바로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건설업 및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로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을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건설 현장의 범위를 50억 원 공사까지로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설업 및 유해위험기구 안전관리 강화로서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 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영세 타워 크레인 등의 임대업체나 설치, 해체 업체 등에서 사고가 많이 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신설하였고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의 그 자료에서 보시면 크레인은 상하 좌우로 물체 이동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크레인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내용 중에 보시는 그 마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 사각형 철제로 만든 프레임인데요. 이거를 넣거나 또는 빼거나 하면서 높이를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우측에 보시면 건설용 리프트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수직으로만 물체 이동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편 왼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우측을 보시면 항타기와 항발기가 나오는데요. 널말뚝이나 파일 등을 받거나 또는 뽑을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종종 넘어져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건설업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로서 위험으로 그 수익을 얻는 자의 책임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과거 발주자는 다단계 하청으로 인해서 책임에 있어서는 사실상 면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라 하더라도 수급사에 대한 지배 관리 여부에 따라서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 하청업체 대표를 수급인이라고 하고 그 이하로 계속되는 하청 대표는 모두 관계 수급인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배경을 보시면 2012년도 건설 노조에서 현장 안전사고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의 배경과 사례는 2017년도 남양주에서 3명이 사망한 크레인 붕괴 사고에 대한 그 기사 내용입니다. 원인은 철공소에서 값싸게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 게 그 붕괴의 원인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의 배경과 사례는 같은 해 그 용인에서 발생한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입니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사고로 정부를 그 비판하는 기사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작업 중지의 요건과 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발생한 중대재해의 그 정도와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서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가 있고 또 해제 시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화했습니다. 기존의 그 정부에서는 작업 중지를 할 때에 주로 전부 작업 중지를 명령을 했고 작업 중지 해제까지의 기간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써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충이 너무나도 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범위를 조정하고 또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작업 중지권은 정부뿐만이 아니고 사업주, 근로자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산안법 51조, 5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보시는 그 감독 처리도는 대상 작업장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하게 된 후에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흐름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하게 되면 산업안전감독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발행한 임검지령서를 사업장에 제출하고 출입을 하도록 합니다. 감독 결과 법 위반에 따라서 형벌과 행정벌로 구분하여 처리가 되는데 물론 병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형벌은 처벌 조항 중 징역 또는 벌금형에 대한 부분이며 수사 후에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고인, 피고인 이러한 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행정벌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우측의 그 작업 중지나 기타 행정 조치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행정 조치 중에서 작업 중지 명령은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향후 고객사와의 거래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2015년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사망사고 예입니다. 작업자가 있는 줄을 모르고 리모컨으로 설비를 작동해서 이동하는 설비에 작업자가 충돌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문제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회사이다 보니 작업 중지로 일정이 연기되자 국가 차원의 수주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거의 모든 직원이 밤을 새워가며 위험성을 제거하고 나서야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작업 중지가 해제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최근에 광주 아파트 붕괴 시에 크레인 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발동해서 작업을 거부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올해 3월 대구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보장한다, 그렇게 선포하였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보고를 의무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중에서 근로제한 및 금지,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업주는 바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배경과 사례입니다. 2016년 부천의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눈이 멀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때 직업환경의사가 이것은 바로 메탄올 중독이다 라고 규명한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CNC 자동 선반에서 가공한 그 부품을 냉각시키고 세척도 하고 또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분사해서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환기가 불량해서 근로자에게 폭로가 심했고 또 단가 문제로 인해서 에탄올이 아닌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경우입니다. 이후로도 메탄올 중독 사건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또는 노동단체에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결과를 공개해라 라고 업체와 정부에 촉구하면서 집회하는 그 모습의 내용입니다. 다음의 배경과 사례는 앞에서의 사례와 같이 검진이나 직업병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기사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을 강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특히 여기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발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것, 두 번째 도급인의 의무, 세 번째 사업주 유죄 시에는 수강명령, 이러한 내용 등이 강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처벌 규정을 비교해 본 내용입니다. 재해자가 사망했을 때 처벌 규정이 강화된 그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한테 사망사고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을 도입을 했고, 벌금이 산안법보다도 10배나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산안법상의 세부 규정을 잘 이행하여 대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여러분들의 업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